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직 믿을 건 가족하고 나 자신입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가족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가족 말고 믿지 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다. 가족만큼 힘이 되어준 사람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가족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가족 중에 힘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한 그런 가족도 있거든요. 남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안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도 조심해야 돼. 예. 요즘엔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맞죠? 특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을. 어릴 적부터 알게 지낸 사람들도 많이 조심해야 돼. 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좀 경기를 풀어버립니다. 경기를 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쓸데없이 뭔가 많은 걸 알려주면 안 돼요. 그게 빌미가 돼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속 얘기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통 사람이 속 얘기 하다 보면 내 약점도 같이 노출하게 돼 있거든요. 속 얘기 대부분 치부입니다, 치부.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거. 보통 사람이 잘 된 건 얘기하는데 못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 문제, 뭐 집안 문제, 개인 문제 같은 거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털다가 잘못되는 거 많이 봤어. 소문 그만 퍼져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 사회에 비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비밀이 없어요. 금방 퍼집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입이 무거운 사람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남들도 다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퍼집니다. 퍼져요. 안 좋게 퍼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보통 소문이란 것은 좋은 소문은 그렇게 잘 안 퍼집니다.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잘 퍼집니다. 왜냐? 일반 대중들은 사람들의 어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한국 사람들 보면 좋은 데 관심 많을까? 나쁜 데 관심 많을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사건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나쁜 거에 열광하잖아. 특히 잘 나가는 사람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큰 위기 겪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되고 뭔가 좀 경사 난 것보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된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만 퍼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안 좋게 돼. 난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한테 나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왜 그만 퍼지는지 일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근데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삼자한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정작 이건 내 일은 아니에요. 내 입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자기 입장이 아니면 관대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아니면 관대해. 쉽게 소문내는 거야 이게. 어차피 내 일 아닌데 뭐 지리잖아. 뭐 지가 망한 거지. 내가 망했냐? 퍼트린다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워낙에 퍼트릴 수단이 많잖아. 요즘에는 전화 같은 거 아니어도 문자나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디스코드나 메신저나 뭐 인스타 DM이나 퍼트리기 많잖아요. 금방 퍼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가족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가족 중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야. 가족 중에. 근데 가족도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 일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계속 사고만 치고 뭐 가족도 재산 까먹고 일 키우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가족이라고 다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됩니까? 물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 하지만 가족이 너무 답도 없이 행동하면 연을 끊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사업 벌이는데 사고 치는데 막상 사업해서 손실 난 거는 복구하지 않아.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이래가지고 교육 받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또 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런 경우 있죠. 뭐 내 형이 뭐 도박 중독돼가지고 가진 거 다 잃고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또 도박해가지고 부모님 갚아주고 갚아준데 또 하고 갚아준데 또 하고 이런 식이야. 남은 가족이 지치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럼 그것도 가족이라 품어줘야 됩니까? 가족이 힘이 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뭐 집안 식구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 집 담보로 이제 대출받았어. 근데 못 갚아가지고 부모님 집 넘어갈 생겼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주고 다 품어줘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 평생 뼈 빠지 버려서 만든 집인데 그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 자식이니까 다 받아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벌이면 안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너무 큰 사고 벌여가지고 의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데. 네. 같이 보면 뭔가 큰일 벌어질까봐. 그 제명이 못 살까봐 싶어서 아니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힘이 된다. 가족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좋은 가족도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뭐 서로 간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그런 가족은 좋은 가족이죠. 그런 가족은 계속 이제 함께 나가야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건 나의 건강과 피땀 눈물로 모은 재산이죠. 추가로 검소한 생활습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라고 할 수도 없는 세상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걸 다 털어서 도와주면 안 돼요. 내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 보면 자꾸 읽혀가지고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과연 가족이라 볼 수 있을까요? 남보다 못하죠. 남보다. 아니면 가족이 이제 남은 가족이 재산을 탐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가족이 돈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나쁜 짓 더 많이 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뭐 전과자 만들면 돼. 아니 뭐 민사로 또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 문제는 과연 법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도 떼먹어가지고 전과자 돼가지고 깜빵 생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돈 떼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막상 그걸 처벌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형법상에 친족 상대례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형법 재산범죄에 대해서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좀 가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합니다. 이 법이 굉장히 악법이거든 악법. 아직까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런 악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까 뭐 돈 떼먹어도 어차피 난 처벌 안 받는다. 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돈 문제 정말 크게 일으킵니다. 가족이 몇십만 원 때문에 돈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는 그냥 그래 뭐 형정이 힘드니까 그냥 저 돈 그냥 도와줬다 생각하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뭐 저 돈 없어도 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보통 가족이 돈 문제 일으키면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몇 억입니다.
심지어 몇십억도 있고. 오히려 가족이 돈 문제 일으킨 경우는 진짜 크게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족이 한 50만 떼먹어도 그거 막 못 받는다, 뭐 억울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보통 가족한테 돈 떼인 경우는 보통 뭐 5천만 원, 1억이야. 크게 빌려가서 안 갚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 가족이 돈 빌려가서 안 갚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로. 어? 돈 못 받아서 힘든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않아, 이게.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족을 봐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 큰 사고 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 일으켜가지고 남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보고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래도 가족이 최고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가족을 안고 가실 거예요? 가족이 내 전재산 다 거덜냈는데 그래도 난 가족이니까 괜찮다,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사고 치고 자꾸 남은 가족 구성원들 인생에 자꾸 발목 잡고 그러면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 왜냐, 남은 가족 구성원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족 구성원들이 사고 쳐가지고 의절하고 철령 끊는 거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는 건 끊어야 됩니다. 네. 사고 칠 때나 뭐 가족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가족 아니죠, 여러분. 짐이죠, 짐. 인간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가족 구성원이면 그 가족들 사이가 좋으니까 좋은 가족이 맞는데,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이 뭔가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면 사실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족 관계는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